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19%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0.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의 랠리 추세가 약간 좀 그 부침 있는 상황 속에는 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상승의 어떤 피로도가 누적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턱 하고 종종 조정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다시 좀 추세를 돌려내는 양봉이 하나 출현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봤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 11선까지 음봉이 좀 출현을 했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종가상 11선을 이탈하고 음봉 형태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한 21선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게 좀 봤는데 오후장에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면서요. 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어졌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만 좀 다시 출현을 시켜주면 충분히 다시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재차 1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 21선까지는 조정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세로 좀 들어가게 되면 11월 한 달간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가 뭐 이제 최근에는 코스닥이 다시 조금 더 뭔가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전고점인 93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보다는 돌파를 할 것으로 제 눈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확률 높게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쪽으로 11월 한 달 대형주 쪽이 좋았기 때문에 12월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지금 뭐 어떤 그 시장 흐름 안에서의 어떤 변화 정도의 변곡점으로 일단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볼 텐데요. 뭐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이랑 뭐 이제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은 뭐 그렇게 아주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뭐 백신주들은 좀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왔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국내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오늘은 약간 조금 뭐 작은 테마들 혹은 뭐 이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던 하루였고요.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뭐 이제 뉴스가 있었어 가지고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주로 일단 어찌됐건 분리가 되어졌던 뭐 음압, 재택, 골판지, 물류, 뭐 식품 뭐 거의 다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원격 의료까지 반등이 나왔고 지금 뭔가 시세가 조금 덜 났다고 생각이 드는 쪽은 뭐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쪽은 움직임이 뭐 있으려나 조금 좀 물음표인 거는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관련주들은 순환매로 반등은 한 번씩은 다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백신이죠. 스푸트니크가 91.4% 이렇게 이제 효능이 나왔다는 소식이 뉴스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은 있었는데 조금 이제 약합니다. 러시아 특히 뭐 그러니까 중국의 뭐 이제 시노팜도 그렇고요.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서 오는 어떤 임상에 대한 뭐 임상이나 백신에 대한 뉴스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서 아무튼 그냥 잠깐 뭐 반응이 좀 있었다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매매할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비트코인이 오전에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 잠깐 반등이 좀 있었고 뭐 비트코인 쪽도 조금 뭐랄까요? 때가 좀 점점 많이 타면서 테마 자체에
피로도가 조금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산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서 뭐 관련주들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아주 막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기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 비트코인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하면서의 주어지는 변동성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막 다시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때 차라리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S&P 500 편입 뉴스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했었던 명신산업이 상한가를 갔고요. 명신산업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MS 오토텍도 움직임이 있었고,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재를 갖고 있는 KAC도 아무튼 테슬라 관련주들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따가 자율주행 섹터도 한번 봐볼 만한 것 같아서 같이 좀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뭐 이제 전통적으로 저번 주에 캐시코트렐이랑 뭐 한솔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라이브 파이낸셜이랑 그린 케미칼 이 종목들이 뭐 이제 좀 주도 역할을 하면서 시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2025년까지 임대주택 240만 호를 뭐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예, 인테리어 관련주들 뭐 NX랑 뭐 벽산, 하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장중에도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가지고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룹주들 반등이 좀 있었어서 오늘은 아무튼 요런 정도의 흐름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뭔가 시장에 뭐 이제 코로나주든 백신주든 뭐 치료제주든 하나의 테마 혹은 섹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루 종일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뭔가 좀 되게 좀 산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좀 어지러운 느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굳이 가장 강했던 테마가 뭐냐고 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뭐 이제 이게 테마인지 아닌지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정말 거의 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저번에 이제 뭐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뭐 셀레믹스 이런 뭐 이오플로 이런 종목들이 갈 때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바이오 쪽 애들이 좀 갔기 때문에 그나마 뭐 테마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명신산업은 테슬라로 갔고 거기다가 뭐 뉴스조차도 없이 가는 애들이 정말 다반사고요. 아무튼 좀 뭔가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강하긴 했는데 뭔가 좀 느낌 자체가 되게 어지럽다. 엔젠바이오도 올라가곤 있는데 지금 뭐 화이자 관련주다 뭐 이렇다 말은 많은데요. 명확하게 어떤 뉴스로 가고 있는지 파악을 일단은 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뭐 오늘 뭐 앞타머 사이언스도 반등이 좀 있었고, 킨타매트릭스도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좀 많이 달고 죽었는데 시간에서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피플바이오도 이날 뭐 이제 상한가를 거의 이제 보내놓고 풀렸다가 그 다음날 뭐 시간에 뭐 하락하고 다시 좀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려고 하는 정도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는 이제 무증 발표가 좀 있었고 더 좀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고바이오랩도 오늘 장중에 뭐 슈팅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박셀바이오가 이 신규 상장주들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딱 이렇게 중심이 있게 끌고 가던 그때랑은 지금 좀 뭔가 좀 사실 그냥 좀 어지럽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서 지금 이 신규 상장주들의 좋은 움직임을 뭔가 테마적인 느낌으로 딱 나눠서 보기가 조금은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해야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강한 종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뉴스 혹은 이유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뭐 이제 수익을 떠나 가지고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정말 이유 없이 오른 애들은 떨어질 때도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락 추세 타기 시작하면 정말 언제 그 상승 추세로 돌릴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 뭐 어떤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없고, 뭐 정말 혹시라도 뭐 이런 구간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무분별하게 막 뭐 이제 추가 매수하고 막 이렇게 물타기 해서 뭐 언젠간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손절선을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명신산업 이런 애들을 차라리 매매해 주는 게 좋죠.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좀 웬만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종목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바이오도 보시면 이렇게 어찌됐건 뭐 이제 상장한 지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애들. 엔젠바이오도 이렇게 전고점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 대상으로 삼고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킨타메트리스 같은 종목들은 차라리 이 구간을 뭐 차라리 시원하게 상승 나와가지고 뭐 상한가 나와가지고 돌파해준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얘는 뭐 진짜 뭐 신풍제약이랑 같이 야뭐 올해 정말 뭐 한 탑10 안에 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정말 대단하고요. 2만원짜리가 지금 한 8배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요때서부터는 별로 그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게요 뭐 영원히 오르는 법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점이 좀 만들어질 거고, 모르겠습니다. 머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한 파동, 두 파동, 이제 세 파동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그렇게 먹을 구간이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쯤에서 고점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일단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는 요 부분은 오늘 하루 그냥 강세를 보였던 어떤 시장의 흐름 정도를 살펴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봐야 될지 관심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원격 의료 쪽은 조금 메리트 없는 것 같고, 이쪽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여기도 별로고요. 탄소 배출권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파이낸셜이 상한가는 이제 뭐 들어갔는데 추후에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면 그때 가서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고, 오늘 뭐 그나마 명신산업 정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조금 애매해요. NX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봐볼까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막판에 쭉 빼버리면서 정말 양아치 짓이 좀 나왔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조금 좀 그 잡주스러운 느낌이 원래도 좀 있는 종목이라서요. 아무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뭐 뉴스 자체도 아주 그렇게 뭐 시장에서 강하게 뜨겁게 주도할 만한 그럴 기대감을 가질 만한 뉴스로 보기에는 조금 저는 힘들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오늘 뭐 상한가를 강하게 닫고 그 다음 흐름도 좋게 가져가 주면 뭐 짧게 그냥 접근은 해볼 텐데 상한가도 일단은 풀려버렸고 뉴스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데 상한가까지 풀려버렸기 때문에 얘네는 조금 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오늘은 명신산업 정도, 예, 명신산업이랑 셀트리온 뭐 그룹주들은 제가 저번 주 한 목요일 정도 방송에서 요때 정도 됐나요? 요때 방송했던 것 같은데, 아 화요일, 수요일, 예, 아무튼 요 정도 조정 나오고 이때 당시에 뭐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공포나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많이 빼버렸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전고점까지는 다시 아마 뭐 17만 원까지 딱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느 정도는 반등은 아마 줄 거다. 그 다음에 쌍봉 만들고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맞고 떨어질지는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도 뭐 거의 지금 다시 올라왔죠. 제약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살짝 오늘 뭐 뚫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 후에, 그러니까 돈 여기서 얘네들 이렇게 돈을 썼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죽어서 끝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뭐 거래대금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잡주도 아니고 거래대금 뭐 1조, 헬스케어만 봐도 뭐 1조씩 터지는데 그렇게 절대 죽을 수가 없고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지 여기서 쌍봉으로 떨어질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뭐 거래대금 뭐 1조씩 터지는 애들이 한 번에 이렇게 뚫어내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침이 있다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어제 방송에서도 뭐 언급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유행 있었고 이번이 이제 3차 유행으로 가는데 사실상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점점 더 좀 공포스러워지고 있고 거리두기도 더 강화되고 있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의 시장에서 갖는 어떤 뭐 기대감이나 상승에 대한 폭발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 썸네일 주제로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확실히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뭐 공포나 두려움보다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뭐 격상에 대한 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지금 음압 관련 대장으로 갔던 오텍이랑 재택근무 대장으로 갔던 ECS 정도,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조금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텍이랑 뭐 ECS 정도를 제외하면 타 종목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접근이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정말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뭐 이제 코로나 종식까지의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공포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요 정말 지금이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거리두기가 정말 3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얼마나 이 3단계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느껴져서 뭐 쉽게는 아마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혹시라도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그때 뭐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뭐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어느 정도 반등은 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떤 우리가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기대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텍이랑 뭐 정말 ECS 뭐 요 정도를 좀 제외하면 상당히 나머지 이제 후발주나 다른 테마 쪽, 뭐 제주주들도 아직까지 흐름은 이제 만들어는 가고는 있어요. 제주주들도. 근데 얼마나 여기서 더 흐름이 강하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 의문은 있다. 태용로직스도 어제 제가 와 차트 되게 예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건 누가 봐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가는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음, 코로나 관련주에 갖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뜨거움이 정말 예전과는 못하다라고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그렇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이제 신풍재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를 때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꼭 떨어질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골판지 사업을 이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뉴스도 나왔었는데 뭐 오를 때는 시장에서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꼭 보면은 내릴 때는 꼭 이런 뉴스들 가지고 또 하락 투매 심리를 좀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풍재지는 저는 여기서는 혹시 추가 흐름이 나오더라도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요. 언제 또 뭐 이제 제지 사업 그 골판지 사업 안 한다는 뉴스 가지고 태클을 걸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압, 교육주, 재택 뭐 이쪽으로 다 아까 원격 의료까지 순환매가 돌았고 지금 뭐 산소호흡기 정도 남아 있는데 얘네는 원래도 테마 자체가 그렇게 셌던 애들이 아니라서 뭐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올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시는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뭐 저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저는 아무튼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은 조금 이제 관심 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저번 주 화요일부터서 말씀 뭐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15일 2월 11일 날 미국 FDA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아무튼 방송 통해서 많이 언급 드렸는데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앞으로 뭔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혹시 뭐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막 또 한번 뭐 시세를 낼 만한 흐름보다는 혹시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뭐 화이자나 모더나 그나마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은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승인이 나게 되면.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매출로 이어지면서 뭐 이제 미국 이제 화이자 주식이 만약에 오르는 뭐 요런 정도 상황 이 아니라면 이 다음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보고는 있지만 뭐 적극적으로 막 공략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콜드체인 쪽도 좀 많이 식었죠. 그 느낌이 좀 많이 식었고 뭐 그래도 주사기 쪽은 한 번 정도 더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도 지켜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세운 메디칼이 요날 이제 기준봉 뽑아내고 이제 박스권으로 찌글찌글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그러니까 뽑고 이렇게 뽑고 요렇게 뽑고 요렇게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관심 종목 뭐 삭제를 하긴 좀 그렇고 일단은 관심권에 넣어놓고 지켜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는 아무래도 지금 뭐 국내 치료제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바이오가 이제 대장 역할을 계속 하다가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돈이 좀 안 몰리니까 바로 이등주였던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고,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백신이랑은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백신이 되었건 치료제가 되었건 국내 기업에서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는 거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시장 참여자들이 갖는 기대감은 어마어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백신이 나오려면 너무 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제넥신이 가장 빠르다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그 물질을 또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서 나오는 뭐 효과가 경쟁력이 좀 그러니까 삼상 뭐 혹시 삼상까지 가서 승인이 나더라도 경쟁력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물질도 이제 변경을 하면서 제넥신도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백신은 이제는 사실상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치료제 쪽에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현대바이오, 종근당바이오, 그다음에 대웅까지 최근에 흐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어제도 뭐 제가 이제 제약 약품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닥권에 있는 애들 한 번씩 뭐 슈팅 한번 먹으로 좀 돌려보시면서 봐볼만 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율주행 섹터 쪽에 관심이 좀 가고요. 최근에 뭐 조금 소소하게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뭐 모트렉스도 상승 후에 어떤 수렴의 구간 쪽에 있어서 언제 뭐 한번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자리 정도에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런스도 차트는 뭐 거의 좀 비슷하죠. 상승 후에 점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수렴의 구간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또 이제 좀 들었어요. 근데 모트렉스도 그렇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 뭐 차트도 뭐도 이제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야, 얘네들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러스는 조금 때가 좀 너무 많이 타기는 했죠. 그래서 혹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바닥권에서 차트를 좀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차트를 좀 제가 돌려보다가 최근에 이제 BMW의 자율주행 부품 라이다를 이제 국산화를 뭐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이때 상한가가 한번 이제 갔었던 종목이어서 얘 뭔가 좀 움직임이 수상한데, 이때 이제 상한가 보내고 나서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상승하락 상승하락 하다가 요 박스권을 한번 뛰어넘는 레벨업의 과정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고점도 넘겨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종가 베팅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은 좀 좋은 상승이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레벨권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요렇게 주가가 한 단계 좀 박스권 레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지글지글 하다가 한 번 정도 더 이제 시장의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이제 수급이 한번 순환매가 돌게 되면 괜찮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LMS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애들이 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더 미동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라닉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혹시 상승이 나왔을 때 준비가 가장 잘 된 종목이라고 보면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쪽인 것 같고, 근데 혹시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니즈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LMS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일단은 오늘 한 10%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산 거 익절을 일단은 좀 하고 나왔고, 익절을 했던 이유는 여기서 이런 식, 그러니까 시장의 순환매가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돌면서 거기다가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좀 동반되면서 섹터 전체가 오르는 느낌이었으면 당연히 10% 가지고 안 팔죠. 근데 어떤 뉴스도 없이 그냥 혼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얘 혼자 종목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하나 그냥 레벨업 시켜놓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뻗어 나가기보다는 또 이렇게 박스권 과정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